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모처럼 좀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 언저리까지 쭉 밀고 올라갔죠. 근데 이게 만기일 지수 좀 변한 거는 좀 빼고 봐야 돼가지고, 어쨌든 그걸 좀 감안하고 봐도 CPI 고비를 잘 넘겼다.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4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수하고 비교해보면, 지수는 그 사이에 이제 음봉도 나오고 밀리게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꿋꿋하게 이제 밀고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보면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대형주 중에서 지수보다 센 종목이 나오면 지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만기일에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를 대거 청산을 하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대형주가 웬만하면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CPI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만기일이라 여기에 따른 영향도 일부 더해져서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의미를 두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도 있었죠. 미국에서 CPI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CPI는 전달보다 좀 튕겨 올라갔지만 근원 CPI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원이고 근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PC인데 어쨌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죠. 이게 이제 예상치하고 실제하고 나온 거 보면 뭐 거의 예상치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월도 비교를 해보면 전월 대비 예상보다 근원이 0.1%포인트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 정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CPI는 무난하게 잘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데선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잖아. 국제유가 올라가서 이제 이것 때문에 9월에 나오는 데이터가 되게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가솔린이 전월 대비 따져놓고 보면 무려 10%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화증권에서 제공한 차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월별 미국의 휘발유 수요, 휘발유 수요를 표기한 건데 이게 6, 7, 8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름에 휴가 가고 뭐 이럴 때죠. 이때 확 올라갔다가 9월부터 뚝 떨어져요. 9월부터 이제 휘발유 수요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문제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수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유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솔린이 일방적으로 계속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거 비용인데 주거 비용이 좀 늦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보다 이건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임대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새로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에 체결된 임대 계약이 전년도보다 한 30% 깎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30% 깎인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예를 들어서 만기가 뭐 8월, 9월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작년에 체결한 어떤 임대 계약대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을 거니까 그걸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수치가 늦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CPI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 나올 때 이제 갑자기 국채금리 확 튀어 올라갔다가 항목을 뜯어놓고 보니까 아주 쇼크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안도가 되면서 이제 좀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들도 실제로 보면 10년물 금리 장중에 어제 처음에 지표 나왔을 때 CPI 나왔을 때 4.31%까지 올라갔다가 4.25%로 빠졌고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4.22%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5%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조금 더 빠졌죠. 그리고 금리 인상 확률도 보면 뭐 지금 9월은 거의 동결 확실시되고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지난 주초까지만 해도 55대 45 비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대 4 비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거 비용을 감안해 보고 지금 원유 가격 이런 거 속도를 감안해 볼 때 저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난 걸로 오늘 데이터 보고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확률에 대해서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오늘 지표 보고 금리 인상을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더해지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 미 증시 올라가고 우리 증시도 초반에 좀 안정을 보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뉴스들 보면 그 ARM이 상장을 합니다. 51달러로
저는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기술주들이 별로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ARM이 어떤 기술주를 이제 멱살 잡아 올려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증시에서도 또 삼성전자가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그 일부 기사에서 나온 건데 D램 가동률을 다시 이제 복구했다. 이렇게 나쁘게 보면 감산이 끝났나 이건데 좋게 보면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완전히 쳤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전해지면서 이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이제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삼성전자에 어떤 미치는 영향. 오늘은 이제 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직은 동네 바보형에서 살짝 변한 거 정도 나왔는데 내일 이후에 이제 주가 반응이 나오는지. 근데 이 뉴스가 팩트인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긴축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판단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인상 못한다고 봐요. 예, 한국은행에서 뭐 지금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튀어 올라가서 물가 상승 압박이 어마무시하게 튀어 올라가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WTI 기준으로 한 95달러 넘어갈 정도의 상승이면 모를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한국은행에서는 저런 그 멘트만 할 뿐이고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조 나오면 시장에서 좀 놀래야 되는데 오늘 별로 반응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점토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저기서 정말 리튬이 있다라면 2차 전지 원재료 구도에서 중국 우위에서 미국 우위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가격,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 단가 하락, 대중화 속도 빨라지게 만드는 계기 뭐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라서 요 뉴스가 어떻게 2차 전지 작용하는지도 향후에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 보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급등은 아닌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금융주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종목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도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어쨌든 금리 국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격 매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왜냐면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좀 대안주 역할을 했던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금융도 돌아가는 추이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HBM 쪽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전통의 소부장들은 약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원익 IPS라든가 유진테크, 원익 QNC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HBM 말고 기존의 전통의 소부장 종목군들의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모처럼 9월 들어서 두 번째 플러스가 난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35만 원 못 넘어가면 다시 하락한다. 이제 추세 반전이 아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34만 9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라인을 그어드리면 31만 원, 31만 원 초반 정도. 그게 이제 돌파가 돼야 추세 반전이지 안 그러면 다시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가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이제 추이는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코스닥 수급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은 계속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이제 만기 날은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하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거 시간 더 실시간으로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는 더 줄었습니다. 장중에 18,000개 역대 순매수 한 5위권 이내까지 갔다가 이제 줄었는데 환매수죠. 예, 기존에 이제 매도했던 거 이제 매수를 한 건데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하락 방향 베팅했던 거를 열어서 만기날 빼버렸기 때문에 상방이 열린 것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새롭게 매도할 여력도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매도할 여력으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아래쪽 베팅이 철수된 거냐 이거는 삼성전자가 기선제압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쭉 하고 올라가주면서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하락 베팅 꿈도 꾸지 마 이런 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의 구도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수급은 만기날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의미 두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저 와중에 이제 매수한 거 보면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샀구나 정도? 예, 뭐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좀 매도 쪽은 만기날 매도한 거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그러니까 의미 두기가 좀 애매해서 이건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가 1조 가까이 매수한 날 뭐 삼성전자 5,600억 매수했다고 열광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수급은 코스피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1,500억이나 들어왔는데 딱 봐도 반도체 쪽 종목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좀 많이 포진해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기관은 이제 2차전지 좀 들어가 있고, 그 아랫단에서는 역시 반도체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조금 반도체 쪽 제가 계속 이쪽에 기관이 좀 붙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뭐 종목들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매도 쪽에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목별로 보면 이제 조금 전통의 소부장 쪽에 좀 매수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슈 보면 CPI가 이제 나왔고, 국채금리가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10년물이 4.1 이하로까지만 내려가 주면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제가 이제 국채금리 4.4,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50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피크가 될 것이다. 또는 이제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4.4 넘어갈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욕심내서 워이워이 하고 더 밀어내리는 4.1 밑에까지 좀 내려가주는 흐름이 나오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RM이 하나의 변수가 될지, 이게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ARM 관련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반응을 유발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코스닥의 주도주도,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 새롭게 매도할 여력이 생긴 것 같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기선제압해 줄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되고, 코스닥의 주도주 구도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특징주는 어제 거라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코스닥의 이제 업종 수급을 제가 자꾸 이동하는 걸 주목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보면 최근에 저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한동안 ATM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서 자금이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두 종목 합치면 시가총액이 50조 원 정도 되죠. 50조 원 조금 더 되는데, 이게 어제 날짜 기준 왼쪽은 업종별 시총이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나온 자금은 시가총액이 좀 비슷한 규모의 업종으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게 뭐냐면 반도체하고 제약이에요. 최근에 반도체하고 제약이 움직임이 괜찮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총이 50조 정도 되고 제약이 또 46조, 거의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굳이 만약에 묶어서 간다면 엔터하고 게임 업종, 이게 또 합치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긁어보면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 포함되는 기계 장비가 한 30조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단독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하고 제약이 2차전지 수급받기는 제일 만만한 종목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의 수급 구도를 보면서 이쪽에 좀 자금이 이어지는지, 요 구도, 그러니까 요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대장주가 나와줘야지 또 지수가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건 이제 유동성 코멘트 드리려고 했는데, 요건 제가 다음으로 미뤄서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특히 좋아요 1000개 넘어가면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 유튜브 많이 노출해 줍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